정부가 어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알파 단계로 올렸죠.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2.5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좀 더 세분화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욱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리두기 3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든 게 지금의 거리두기 5단계인데 이거를 또 세분화한 겁니다. 네.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네, 2.5단계로 그냥 올리게 되면 술집, 노래방, PC방 같은 업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우나, 파티룸 같은 위험한 시설들만 추가로 핀셋 규제하는 정밀 방역 방안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몇 개 뉴스를 전해 들었다시피 좀 빈틈이 많단 말입니다. 이 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방역 효과만을 두고 봤을 때 부정적인 평가가 예. 대부분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원이나 광화문 당시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태에서 그때보다 더 약한 방역을 했을 때 실제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거엔 거리두기가 총 3단계로만 구분돼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1, 2, 3단계로요. 당시에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2.5단계를 만들어서 적용했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침상이 없었던 2+알파 단계를 갑자기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거리두기 기준을 어긴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개개인의 동선을 좀 줄이면서 관리를 해나가야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여러 시설을 문 닫는 것으로 이 상황을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또 60세 이상 고위험 환자가 비교적 줄었기 때문에 2.5단계 정도의 강력한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번에 확진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던데요. 네, 부산의 한 경찰서 단톡방을 통해서 이 정보가 유출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아파트 이름과 확진자, 나이대, 성별, 직업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게시글은 부산 지역의 맘카페를 통해서 빠르게 유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확진자의 신상과 동선을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서 지난달 6일부터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같은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만 방문 장소와 이동 수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선을 최대한 자세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는 개인정보와 또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두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기가 항체를 갖고 있다고요? 네, 싱가포르의 한 30대 여성이 임신 10주째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의아한 건 이 산모한테서 코로나19 항체가 사라졌는데 아이한테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임신 중에 항체가 아이에게 옮겨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느린 이유가 임상 참여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임상시험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꽤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임상 참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부터 시작해서 의사를 밝힌 사람이 현재까지 약 3,500명입니다. 이 중 건강검진을 거쳐서 실제 임상이 가능한 인원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는 임상 참여자가 3만에서 4만 명에 달하는데요. 국내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 참여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상시험지원재단은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에서 임상 참여를 할 수 있다며 많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3,500명 많이 늘었긴 하지만 뭐 화이자 같은 3, 4만 명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